안녕하세요, 청취자 여러분.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내용은요. 라지부 쿠마르 교수님이 쓰신 글입니다. 인도 중국 전자 제조 협력의 재점화라는 제목인데요. 쿠마르 교수님의 분석을 따라서 요즘 인도하고 중국 사이에 특히 그 전자 제조 분야에서 좀 미묘한 변화가 보이는 것 같아요. 이걸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핵심 질문인 이거겠죠. 2020년에 그 갈관계국 충돌이 있었잖아요. 그 이후로 완전 얼어붙었던 관계인데 여기에 혹시 해빙 무드가 있는 건가? 특히 인도 전자산업 전략이랑 맞물려서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지 그 속을 들여다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.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. 최근에 상당히 주목할 만한 사건이 있었어요. 그 인도 전자기업 딕슨 테크놀로지스 있잖아요. 네네, 딕슨. 여기랑 중국의 대형 ODM 업체 그 롱치어 이 둘이 합작 투자 JV를 만든다고 했는데 인도 정부가 이걸 승인했다는 소식입니다. 지분 구조가 보니까 딕슨이 74%, 중국 쪽이 26%, 뭐 이런 구조인데 중요한 건 인도 전자정보기술부, MITI라고 하죠. 여기서 공식 승인이 딱 떨어졌다는 거예요. 네, 이 승인이 상당히 의미가 깊습니다. 왜냐면요, 인도가 국경 문제 터지고 나서 외국인 투자 규정을 엄청 강화했거든요. 프레스노트 3, PN3라고 부르는 건데요. 이게 사실상 중국 자본을 겨냥한 규제였는데 이 규제 하에서 중국 자본이 들어간 JV가 공식 승인된 거의 첫 사례라고 봐야 해요. 아, 첫 사례군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하나 거래 승인했다. 이걸 넘어서는 거죠. 인도가 뭔가 전략적인 필요가 있다면 아주 통제된 방식이긴 하지만요. 중국 기술이나 자본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. 이런 신호로 읽힐 수 있다는 겁니다. 그 통제된 방식이라는 게 딱 핵심이겠네요. 그럼 이게 뭐 단순 규제 완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인도의 좀 더 큰 전략, 이것과 연결된다고 봐야 할까요? 요즘 인도가 자국 전자산업 키우려고 정말 엄청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잖아요. 네, 맞아요. 단순 조립기지 넘어서 이제 고부가 가치 부품까지 다 만들겠다. 이런 야심이 큰데 그 2조 2천억 루피 규모의 PLI 정책, 생산연계 인센티브 이런 게 다 금액락이죠. 바로 그 지점입니다. 인도 제조업체들 입장에서도 좀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. 특히 스마트폰이나 뭐 디스플레이, 카메라 모듈 이런 좀 기술이 필요한 부품 분야에서는요. 솔직히 단기간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딱 갖추기가 쉽지 않거든요. 그렇죠. 시간이 걸리죠. 네,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중국 ODM 기업들이 오랫동안 쌓아온 그 기술력, 노하우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는 거예요. 업계 내부에. 그래서 이번 딕슨 롱치어 JV는 기술 이전을 확실히 하고 또 인도 쪽이 경영권을 확실히 갖는 그런 구조라면 PNS3라는 장벽이 있어도 정부 승인이 날 수 있다. 이걸 보여준 아주 중요한 선례가 되는 거죠. 아하. 그러니까 기술 이전과 경영권 확보 이 두 가지가 충족되면 가능하다는 신호군요. 네, 그래서 그런지 뭐 다른 중국 기업들, 예를 들어 비보나 디스플레이 만드는 HKC 같은 회사들도 현지 파트너 찾아서 비슷한 JV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어요. 이게 참 흥미로운데요. 경제적인 필요성하고 외교적인 제스처가 뭔가 좀 맞물려 돌아가는 느낌도 들어요. 최근에 인도랑 중국 외교장관이 만나기도 했고 또 5년 만인가요? 중국인 관광 비자 발급도 다시 시작했다는 뉴스도 있었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죠. 특히 기술 분야에서는 실리를 좀 따져가면서 협력의 문을 조심스럽게 여는 분위기.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. 거시적으로 보면요. 중국 입장에서도 이제 인도의 중요성이 예전 같지 않아요. 미-중 기술 경쟁이 워낙 심해지니까 안정적인 대체 생산 기지이면서 동시에 거대한 소비 시장이잖아요, 인도가. 그렇죠. 무시 못하죠. 네, 전략적 가치가 더 커진 거죠. 반대로 인도 입장에서 보면 중국 기술을 그냥 무조건 다 배척, 이게 아니라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뭐랄까 선별적인 세계화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필요한 기술은 아주 엄격한 조건 아래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자국 산업의 자립 역량하고 글로벌 경쟁력,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그런 계산이 깔려 있다고 봐야겠죠. 선별적 세계화. 흥미로운 표현이네요. 그렇다면 이런 인도의 전략 변화가요.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기업들처럼 인도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른 나라 기업들한테는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과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아,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. 인도 시장에 들어가려는 외국 기업들, 특히 이제 기술 기반 기업이라는요. 예전처럼 그냥 물건 팔거나 아니면 우리끼리 단독으로 공장 짓는 방식, 이것 말고 다른 전략도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인 것 같아요.
왜냐하면 인도 정부가 점점 더 이 기술 이전 그리고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서 인도 자체의 역량을 키우는 걸 중시하는 경향이 아직 뚜렷해지고 있거든요. 아하. 네. 그래서 기술 협력을 딱 내세우는 현지 합작 투자 모델, 이게 어쩌면 더 효과적일 수 있다. 이런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오늘 쿠마르 교수님의 글을 바탕으로 쭉 짚어봤는데요. 정리해보면 인도가 자국 전자산업의 도약이라는 아주 큰 목표 아래서 국경 문제라는 현실적인 제약과는 또 별개로 아주 신중하고 또 통제된 방식으로 중국과의 기술 협력 가능성을 다시 열고 있다.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. 이건 단순한 정책 조정이라기보다는 확실히 인도의 중요한 전략적 변화로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인도는 지금 자국의 산업 발전이라는 목표하고 또 안보적인 우려 사이에서 선별적 세계화라는 어떻게 보면 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잖아요. 이런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국의 이익을 지키면서 또 성장을 해야 하는 다른 많은 나라들에게 인도의 이런 계산된 접근 방식이 과연 어떤 참고 모델이 될 수 있을지 한번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운 지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